네, 이클립스에서 추가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될 게 있었었고요. 이클립스에서 플러그인 설치하실 때는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마켓플레이스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스프링 툴스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네, 보여드리죠.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렇게 STS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마켓플레이스에서 STS라고 검색을 하시면 스프링 툴스 3.9.14 버전이라고 하는 게 보일 거고요. 여기 있는 버전은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버전이 아니라 이클립스에 추가가 되는 플러그인 소프트웨어의 버전이고요.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사용하는 스프링 버전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단순하게 개발 툴의 버전입니다. 개발 툴의 버전이고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스프링 툴스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스프링 툴스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그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는 그런 메뉴가 조금 달라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달라져 있냐면 이런 메뉴들이 더 추가가 되죠. 스프링이라든가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하는 그 창에 추가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프링 툴스를 설치를 했을 때 얘네들이 보이게 됩니다. 얘네들이 보이게 되고 저희가 그 스프링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는 저희는 수업 시간에는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죠?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레거시 프로젝트 중에서도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중에서도 스프링 MVC 프로젝트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저렇게 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스프링 1번 프로젝트고요. 이 스프링 1번 프로젝트를 보시면 그 디렉토리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가 전체 디렉토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가 전체 디렉토리 구조는 크게는 src와 타겟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src와 타겟이라고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소스 안에는 src 안에는 이거는 그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셨던 그 구조랑 아마 같을 거예요. src 안에는 메인과 테스트라고 하는 두 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메인에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 메인에는 다시 자바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src 메인 밑에는 자바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도 있고요. 자바라고 하는 폴더는 여기에서는 보시면 뭐 Azure, Spring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여기는 무엇을 작성하시는 곳이냐면 여러분들이 자바 소스 코드를 작성하시는 부분입니다. 컨트롤러, 서비스, DAO, 모델 클래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는 부분, 필터나 리스너 같은 클래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자바 클래스들을 작성하시는 부분이 자바. 웹앱은 보시면 폴더 구조가 웹 INF 이렇게 되어 있죠. 웹앱은 무엇을 작성하시는 곳이냐면 프론트엔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작성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JSP, CSS, 자바스크립트 등등등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웹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웹 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 설정 XML 파일들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여기에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드시면서 그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웹페이지에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리소스들은 어디다 넣으시면 되냐면 웹의 폴더 밑에 있는 리소스에다 넣으시면 돼요. 웹의 폴더 밑에 있는 리소스에 이미지도 넣으시면 되고요. CSS 파일도 거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별도로 만드실 거면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아마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그 템플릿 파일 같은 것들을 CSS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기 리소스 폴더에 넣으시면 됩니다. 리소스 폴더. 폴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다 나와요. 구조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패키지 구조가 일일이 이렇게 폴더 구조처럼 보여요. 패키지 구조가 as.spring.ex1번이라고 하는 이런 패키지 구조가 폴더처럼 보이고요.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이 src 메인 자바 밑에 있는 내용들이 위쪽에 또 한 번 보여주기는 해요. 그렇죠? 같은 내용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src 메인 자바 밑에 있는 패키지, 뭐 src 메인 리소스 밑에 있는 패키지,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웹앱 밑에서 여러분들이 그 스프링 프로젝트를 처음 만드셨을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XML 파일 4개 정도를 먼저 잘 봐주시면 돼요. 스프링 프로젝트에서 필수적으로 web.xml, 루트 컨텍스트.xml, 서블릿 컨텍스트.xml. 그러니까 web.xml하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컨텍스트 XML 파일 2개를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젝트 폴더 밑에 form.xml이라고 항상 있어요.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항상 그 프로젝트 폴더 밑에 프로젝트 그 바로 밑에 form.xml이 있습니다. form.xml이 있고 이렇게 나머지는 웹 INF 밑에 들어가 있어요. 웹 INF 밑에 들어가 있는데 web.xml 파일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web.xml은 우리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도 생기던 파일이에요. 배포관리자라고 부르는 파일이고요. 이 배포관리자가 하는 일은 웹서버가 제일 처음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톰캣이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초기화하기 위해서 톰캣 서버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XML이라는 형식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컨텍스트 파일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 폴더 밑에 어떤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회사 가시면 이런 컨텍스트 파일을 저장하는 폴더 위치가 다른 폴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폴더 밑에 물론 웹 INF 밑에를 다 뒤져보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context.xml이 하나나 2개만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찾는 거냐면 바로 web.xml에서 찾는 거예요. web.xml이 실제로 톰캣이 처음에 시작이 될 때 환경 설정, context.xml은 어떤 폴더 밑에서 찾는지,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리스너 클래스는 뭔지, 뭐 사용하고 있는 필터 클래스는 뭔지,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서블릿 클래스 이름은 뭔지, 이런 것들을 래핑해주고 작성해주는 그런 역할이 web.xml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루트 컨텍스트.xml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루트 컨텍스트.xml을 살펴보시면 돼요.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는 보시면 아직 태그 사이에 뭔가 설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설정된 내용은 없는데, 여기서 하는 일들은 그 웹서버가 실행되면서 생성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리소스들,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특히나 스프링 MVC 프레임워크는요. 컨트롤러와 서비스와 리포지토리들 이런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컨트롤러 컴포넌트, 서비스 컴포넌트, DAO, DAO, 리포지토리 컴포넌트 이런 컴포넌트들이 다 공유해서 사용해야 되는 어떤 객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오라클 사용하는 경우에 뭐 오라클 커넥션이라든가 커넥션 풀을 사용할 때라고 한다면 커넥션 풀이라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그런 부분이 루트 컨텍스트 XML이. 우리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메타 INF 밑에서 데이터 소스를 설정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 데이터 소스를 설정했던 게 아마 메타 INF 밑에 컨텍스트 XML일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에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서블릿 컨텍스트.xm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스프링에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죠. 앱 서블릿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고 이 XML 파일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컨트롤러라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 객체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DAO, 리포지토리 객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컴포넌트 클래스가 뭐가 있느냐, 컨트롤러 클래스가 뭐가 있느냐, DAO, 리포지토리 클래스가 뭐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하겠다는 얘기고요. 설정할 때 어노테이션을 이용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어노테이션을 이용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요런 폴더 밑에서 컴포넌트를 스캔할게요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노테이션이 매핑되어 클래스 이름에 어노테이션이 사용되고 있고 그 어노테이션을 이런 패키지에서 검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가 있으면 그 컴포넌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소스 폴더가 어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리소시스. 만약에 폴더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져 있지 않은 폴더 이름을 바꾸게 되면 XML 파일도 같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뷰 리졸버가 JSP를 찾고 그 다음에 JSP가 CSS나 뭐 자바스크립트 혹은 이미지 같은 것들을 찾을 때 이 리소스 디렉토리를 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web.xml, 루트 컨텍스트.xml, 서블릿 컨텍스트.xml입니다. 그래서 요 XML 파일들을 잘 작성해 주시는 게 정말 그 스프링 프로젝트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DAO 만들었던 거 있죠, 서비스 만들었던 거 있죠, 컨트롤러 만들었던 것들이 굉장히 간단해질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컨트롤러는 몇 개를 제가 예제를 보여드렸어요. 몇 개는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었다라고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이런 XML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XML 파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폼.xml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폼.xml입니다. 폼.xml은 프로젝트의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를 설정을 하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는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우리가 패키지 이름을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패키지 이름을 지정을 먼저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때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은 전부 다 우리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그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그러니까 자르 파일들이죠. 프로젝트를 빌드하기 위해서 우리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됐었냐면 OJDBC, 뭐 숫자 뒤에 버전 번호 붙어 있고 뭐뭐.자르 이런 파일이 있었어야 됐었고요. JSTL 라이브러리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앞에 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JSTL 어쩌고 저쩌고 뭐뭐.자르 뭐 이런 식의 라이브러리들을 빌드 패스에 포함을 시켜 다 다운받았죠 우리가. 그죠? 오라클 홈페이지 직접 찾아가서 다운로드를 받았고 톰캣 홈페이지 직접 찾아가서 JSTL 자르 파일 다운로드 받았고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자르 파일들을 프로젝트 폴더에다 복사를 해서 넣었고 그런 다음에 빌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클래스나 메서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었죠. 매번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버전이 바뀔 때마다 버전 바뀐 거를 홈페이지 찾아가서 또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고 다시 빌드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툴, 그 툴이 뭐냐면 메이븐이에요. 메이븐. 그래서 이 메이븐이라고 하는 툴이 사용하는 파일, 메이븐이라고 하는 빌드 툴이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 받고 라이브러리들을 관리하고 그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전체를 빌드를 하고 컴파일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파일이 form.xml이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폼은 프로젝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아마 그 약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dependencies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form.xml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사용되고 있느냐 여기에서도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이런 것들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자르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구조예요. 디렉토리가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컨텍스트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자르 파일을 저장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는 버전을 여기서 세팅을 해주게 돼요. 여기서 달러 그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form.xml에서 달러는 EL이 아니고요. EL은 JSP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얘는 EL이 아니고 EL하고 비슷하긴 해요.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 근데 이 변수 이름이 어디 있는 거냐? 이 변수 이름은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에 보시면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변수 이름. 그 변수에 지정된 값이 3.1.1. 릴리즈. 그럼 이 자리에는 프로퍼티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에 설정되어져 있는 이 값이 이 위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은 3.1.1을 사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org라는 폴더 밑에 aspect-j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 그 폴더 밑에 aspect-jrt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폴더 밑에 다운로드 받은 자르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버전 번호는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보시면 org aspect-j 버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org aspect-j 버전 1.6.10이라고 되어 있죠. 1.6.10. 그럼 여기는 1.6.10인 거예요. 네, 되셨죠?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폴더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스프링 MVC 프로젝트가 폴더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메이븐 툴이 사용하는 XML 파일은 무엇이고 톰캣
서버가 처음 시작될 때 사용하는 XML 파일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사용하는 두 가지 context.xml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봐두시고요. 나머지 폴더 구조는 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랑 거의 비슷해요. 자바 폴더 밑에서는 자바 클래스 만드시면 되는 거고, 웹앱 밑에서는 JSP를 만든다.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네, 자, 혹시 이클립스에서 아직 프로젝트를 실행을 안 해보신 분들은요, 스프링 1번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나 혹은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하시면 돼요. 네.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 run as, run on server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버 시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뜰 거고요. 서버가 시작이 되면 뭐 방화벽 허용하시면 돼요. 허용하시면 되고, 뭐 이런 거 허용하면 되고. 아마 여기까지가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 게 딱 여기까지. 사실 지난주에 네트워크가 좀 별로 안 좋아서 많이 못했죠. 많이 못했어요. 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요청 주소를 볼까요? 자, 지금 서버가 이미 시작되어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톰캣 서버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라고 부르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실행 중인 상태다. 여러분들은 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를 보낸 거죠. 어떤 리퀘스트를 보낸 거예요? EX1번이라고 하는 리퀘스트를 보낸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EX1번은 아까 form.xml에서 아티팩트 아이디 있죠.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되는 거고요. EX1번이라고 요청을 보냈어요. 자,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루트를 보낸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는 요 서버 주소와 포트 번호, 그다음에 컨텍스트 패스, 컨텍스트 루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컨텍스트 패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뒤쪽부터 주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뒤쪽부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루트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루트라고 하는 요청. 자, 그러면 그 루트라고 하는 요청을 누가 먼저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코드를 보게 되면 컨트롤러는 전부 다 자바 리소스 밑에 패키지가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만들면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그 파일 하나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얘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을 거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여기에 클래스 이름에 뭐가 붙어 있냐면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컨트롤러 클래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청을 처리하는 클래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은요.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가 왔을 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프론트 컨트롤러가 있어요.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이 있죠. 이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이 뭐냐면 웹.xml에 있었던 디스패처 서블릿이에요.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자기가 전달받은 요청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위임을 하냐면 컨트롤러 클래스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컨트롤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러 어떻게 찾느냐? 어노테이션 보고 찾는 거예요. 어노테이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에 붙어있는 클래스들을 찾으면 그런 클래스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 클래스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컨트롤러 클래스한테 위임을 할지, 두 번째 클래스한테 위임을 할지, 세 번째한테 위임을 할지, 이거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리퀘스트에 있는 주소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리퀘스트의 주소를 보면 아까 제가 주소를 꼭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컨텍스트 루트에 겟방식 요청을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매핑되어 있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디스패처 서블릿은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홈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왔을 때 클라이언트가 이런 요청을 보내게 되면 요청 주소가 슬래시고 요청 방식이 겟방식이니까 요거를 디스패처 서블릿이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러 클래스들 중에서 그런 요청 URL과 요청 방식, 요청 메서드를 처리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메서드를 호출할 때 로케일이라고 하는 객체를 넣어주세요,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를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선언되어 있잖아요. 선언되어 있으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로케일이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다 넣어주게 되고요. 아규먼트로 전달해주게 되고요.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해서 아규먼트로 이 자리에다 넘겨주게 돼요. 여기서 로그를 출력해 본 게 무엇을 출력해 본 거냐 하면 진짜로 정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여기 로케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객체를 생성해서 전달을 해준 건지 그거를 출력을 해본 거예요. 여기서 그 출력이 어디서 출력이 됐냐 하면 여기서 출력이 됐죠. Welcome home client locale Welcome home client locale 이렇게 하면서 KOKR 이 자리에 locale이라고 하는 객체의 문자열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다? KOKR.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온 거죠. 널이 아닌 값을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전달을 해준 거예요. 지금 홈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호출만 한 게 아니라 여기 선언되어 있는 파라미터에 널이 아닌 값들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무슨 일을 했냐면 날짜 객체를 생성하고 날짜 객체를 우리가 원하는 포맷으로 만들기 위한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데이트 포맷 객체를 이용해서 서버의 현재 시간을 원하는 문자열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문자열을 모델에다가 속성으로 추가를 하고 있어요. 서버 타임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 이름으로 문자열을 추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아마 자동으로 만들어진 코드일 거예요. 그 다음이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넣었던 코드.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오셈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add 어트리뷰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return home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죠. return home.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리턴을 하게 되면 아까 서블릿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은요. 서블릿 컨텍스트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뷰 리졸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서블릿이 사용하는 객체 중에 하나가 서블릿이 디스패처 서블릿. 디스패처 서블릿이 사용하는 객체 중에 하나가 뷰 리졸버라고 하는 객체인데 이 뷰 리졸버라고 하는 객체는 JSP를 찾아줄 때 사용하는 객체예요. 컨트롤러가 리턴해준 값을 가지고서 컨트롤러가 자기가 할 일 다 끝나고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되돌아오게 되면 무슨 일을 할까? 어떤 JSP로 갈까?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게 뷰 리졸버예요. 뷰 리졸버. 그래서 뷰 리졸버가 리턴한 값 앞에다가 접두사 웹 inf views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리턴한 값 뒤쪽에다가 .jsp라고 확장자를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으로 JSP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면 이렇게 리턴을 한다는 얘기는 웹 대소문자 구별하니까요. 웹 inf 그 다음에 views였었죠. 폴더 이름이 맞죠? views 웹 inf views 밑에 그 다음에 여기 리턴하는 값 홈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jsp를 붙여서 파일을 찾기 위해서 이런 값을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이라고 하는 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뷰 리졸버가 이런 JSP를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이 JSP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JSP 파일을 열어보면요. 폴더 구조까지도 같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src 메인 웹앱 밑에 보시면 src 메인 웹앱 밑에 보시면 웹 inf 밑에 뷰 밑에 home.jsp가 있었던 거죠. 이 home.jsp에 뭐가 있냐면 패러그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 패러그랩에서 달러 중괄호 그리고 서버 타임이라고 어트리뷰트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 어트리뷰트 이름이 이 자리에 아까 화면에 나온 거 볼까요? 화면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The time on this server is까지는 그냥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가 요 부분이 요렇게 문자열로 나왔단 문자열.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문자열이 나왔느냐? 새로 고침할 때마다 시간 바뀌죠. 새로 고침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문자열이 나왔냐면 저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컨트롤러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얘는 무엇을 한 거냐면 얘는 뷰까지 다시 얘기하면 JSP 파일까지 전달할 전달할 객체를 모델에다가 추가를 하는 모델의 어트리뷰트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뷰에서는 모델에 추가가 된 속성은 모델에 추가된 속성들은 JSP 파일에서는 이해를 사용해서 expression language를 사용해서 이해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일.
모델에다가 서버 타임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추가하면 JSP에는 서버 타임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EL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얘가 JSP로 가게 되면 달러 중괄호 서버 타임 이렇게 EL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얘가 JSP로 가게 되면 달러 중괄호 유저 네임 이렇게 변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트리뷰트의 이름들이 EL에서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모델에 추가된 속성의 이름은 JSP 파일에서는 EL에서 변수 이름. 그리고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이 옆에 전달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구조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화면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home.jsp가 여기서 서버 타임이라고 이해를 사용했고, 여기서 유저네임이라고 이해를 사용했는데, 이 위치에 서버의 현재 시간과 그 다음에 OSM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홈 컨트롤러에서 모델에다가 어트리뷰트, add 어트리뷰트, 그리고 return. 그래서 어떤 JSP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값들을 넣어주는지에 따라서 JSP가 동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네. 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요. 이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스프링 MVC 프로젝트에서 컨트롤러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 이런 그림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가 와요. 프론트 컨트롤러가 있어요. 이게 디스패처 서블릿. 웹.xml에 있었던 디스패처 서블릿. 디스패처 서블릿이 컨트롤러를 찾아요. 어노테이션들을 보고서 컨트롤러와 컨트롤러 메서드를 찾아요. 그래서 리퀘스트를 위임을 해요. 델리게이트. 리퀘스트를 위임을 해요. 컨트롤러가 리턴을 해줘요. 홈 컨트롤러가 리턴을 했죠. 디스패처 서블릿이 컨트롤러를 호출했기 때문에 홈 컨트롤러가 리턴하게 되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디스패처 서블릿. 그럼 디스패처 서블릿은 JSP를 찾아요. 이때 사용되고 있는 게 뭐가 사용되고 있냐면 모델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러가 리턴할 때 모델에다가 add 어트리뷰트를 했죠. 프론트 컨트롤러는 JSP를 찾았을 때 모델을 같이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JSP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다? JSP에서는 그 EL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JSP가 완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JSP가 완성이 되면 그게 클라이언트로 리스폰스로 나가는 거예요. 이 뒤쪽에서는 어떤 백엔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는 모르죠. 네, 뭐 데이터베이스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는 저희는 이 데이터베이스까지는 하지는 않았었어요. 앞에 있는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그 변수 이름들, 객체 이름들을 가지고서 그린 그림이에요. 디스패처 서블릿 웹.xml에 있었죠. 웹.xml에 뷰 리졸버 서블릿 서블릿 컨텍스트.xml에 있었죠. 그렇죠? 핸들러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있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노테이션. 골뱅이 컨트롤러, 그다음에 골뱅이 매핑, 리퀘스트 매핑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핸들러 매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똑같죠? 그림 똑같아요.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가 들어온다. 디스패처 서블릿은 이렇게 보시면 디스패처 서블릿은 뭘 하고 있어요? 리퀘스트를 분석하고 있죠. 리퀘스트를 분석해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리퀘스트를 분석한단 말이에요. 컨트롤러와 리퀘스트 매핑되어 있는 컨트롤러를 찾을 수 있어요. 컨트롤러 메서드를 찾을 수가 있죠. 그 컨트롤러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백엔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 컨트롤러가 리턴을 해요. 리턴할 때 모델과 뷰를 준단 말이에요.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 그 다음 리턴하는 값이 뷰. 그죠? 그러면 그 뷰를 가지고서 뷰의 이름, 리턴할 때의 스트링, 뷰의 이름을 가지고서 뭘 찾는다? 뷰 리졸버가 JSP 파일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알려주면 핸들러가 보내준 모델 넣어서 여기가 JSP가 리스판스를 만들고 HTML을 만들고 HTML이 클라이언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림 이해되시죠?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게 아니라 스프링을 설명하는 스프링 문서가 있는 그 웹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서 저런 그림을 그려서 스프링 MVC는 이렇게 동작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코드를 보시면 딱 저 모양이 납니다. 핸들러 매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핸들러 매핑 어노테이션으로 무슨 클래스가 컨트롤러고 그 컨트롤러의 어떤 메서드가 어떤 요청을 처리하느냐, 이게 핸들러 매핑. 뷰 리졸버, 아까 웹 INF 밑에 JSP 확장자 붙어서 뷰를 찾겠다, 그게 뷰 리졸버. 웹.xml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사용하고 있는 서블릿 클래스는 딱 하나, 디스패처 서블릿. 여기까지가 스프링 MVC가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여기까지가. 나머지가 우리가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컨트롤러 클래스 만들어주고 서비스 클래스 만들어주고 DAO 만들어주고 여기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뷰를 JSP를 만들어주고 여기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요 부분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네. 그래서 지난주에 했었던 것까지 쭉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봐 드렸고, 뭐 소스 코드를 다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한 거에서. 네,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한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할게요. 오늘이요? 내일 안 해?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깜짝이야. 맞아.